가야. 이게 안 되나요? 아쉽습니다. 맨유전에서 6대0, 7대0으로 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형편없었던 토트넘 수비 가운데 그나마 빛을 발한 건 요리스의 선방이었습니다. 경기는 패배했지만 맨유 선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요리스는 평점 9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끔찍한 호러쇼를 방불케 하는 실수를 저질러 상대팀에게 2골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이번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선수를 대거 영입한 뉴캐슬은 올해 리그 탑 순위권을 노리는 상황이었고 토트넘 또한 리그 초반 연승의 기운을 되찾고 3위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선발 라인부터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중원의 수비와 공격 가담에 엄청난 능력을 보이던 호장군, 호이비에르와 최근 토트넘 탑3의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이름을 올린 로메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콘테는 선발 명단에 5자리나 변화를 주었습니다. 올리버 스킵이 호이비에르 대신 그 자리로 배치되면서 시즌 첫 선발을 알렸고 징계로 경기 출전을 못하던 에메르송 로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콘테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오늘은 페리시치가 아닌 손흥민과 합이 잘 맞는 세세뇽을 선발 투입하면서 이번 경기는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을 터뜨릴 작전을 세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레스터 시티전 이후로 꾸준히 선발로 기용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의 도움을 받아 시즌 4번째 골을 기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의 기세는 토트넘이 가져갔습니다. 경기 시작 45초 만에 손흥민이 골문을 두드리면서 투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후로도 전반 초반에만 4차례 슈팅 기회를 만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토트넘에게 넘어와 있었는데요. 그러다 전반 31분 시작된 요리스의 호러쇼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요리스가 뉴캐슬의 윌슨과 충돌에 넘어졌고 윌슨은 얼른 일어나 공을 지켜낸 후 슛을 쏴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골이 터지고 나서 요리스와 다이어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은 일제히 파울 아니냐며 주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VA의 확인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골로 인정되면서 요리스의 실수가 되었죠. 이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는 요리스가 더욱 잘 처리했어야 했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빈 골대였지만 윌슨의 훌륭한 마무리였다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호러쇼를 선보여 홈구장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요리스와 세세뇽 사이에 뉴캐슬 선수 2명이 있었는데 요리스가 불안정하게 패스를 넘기자 두 선수 모두 세세뇽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세세뇽에게서 볼을 뺏은 뉴캐슬의 알미론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이 터진 지 9분 만에 또 골을 먹은 토트넘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는 두 번째 골도 다시 요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요리스는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다. 뉴캐슬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토트넘을 위해 콘테는 전술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전방에서 끊임없이 쇄도하던 손흥민과는 반대로 요리스를 비롯해 후방이 무너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독성에 젖어있는 토트넘은 후반전 엄청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날카로운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이 나고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북런던에는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퍼부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코너킥을 만들어낸 토트넘은 손흥민이 올린 코너킥을 랑글레가 살짝 터치해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몸을 웅크린 채 헤딩을 준비하던 해리 케인이 볼을 맞히면서 만회 골을 터뜨렸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대비로 인해 양팀 다 볼미스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세세뇽이 경고를 받자 콘테는 곧바로 세세뇽을 빼고 페리시치를 투입합니다. 경고 카드를 받은 선수를 계속해서 뛰게 하는 건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하기에 공격이나 수비에 있어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공격에 폼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세뇽을 빼고 손흥민의 러쉬를 막는 페리시치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후반 투입된 페리시치는 뉴캐슬 선수를 상대로 패스가 아닌 돌파를 선택하면서 어렵게 빼앗아온 공을 다시 뉴캐슬에게 넘겨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슈팅 기회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약하게 차버렸죠.
전반전부터 열심히 뛰고 있던 손흥민과 케인은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5분 뒤 몸이 회복되었다는 루카스 모우라가 투입되었지만 장대비와 맞서며 몸싸움을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후반 36분에는 벤 데이비스와 맥 도어티가 교체 출전했는데 마지막까지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이 아닌 수비에 중점을 둔 선수 교체는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보강했다고 수비가 더 탄탄해졌을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공격도 수비 라인도 엉망으로 무너진 채 결국 경기는 2대1 뉴캐슬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경기 후 콘테는 경기가 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챔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팀이 아니다. 이건 클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팬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는데요. 이어 기억하는가? 시즌 초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지금의 위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그때 난 앞으로 두세 번의 이적 시장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내 말이 맞았다라고 덧붙이며 토트넘 선수가 더 보강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기가 진 이유에 대해 젊은 선수들을 바로 기용할 수 없으니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팬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발언을 하자 팬들도 점점 콘테를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히샬리송, 이브 비수마, 제드 스펜스, 이반 페리시치 등 7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1억 파운드 이상을 이적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절대 이적 시장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볼 수 없습니다. 1억 파운드는 한국 돈으로 1,62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니 토트넘 구단이 영입에 소홀했다기보다 콘테의 전술 문제가 더 크다 판단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한국 팬들의 경우 그렇게 열심히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페리시치가 경기하는 결과를 보고도 콘테는 아직도 선수 영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콘테 감독의 재계약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잭 피트브루크는 콘테의 재계약에 대해 토트넘이 월드컵 기간 동안 콘테 감독과의 계약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나는 대체적으로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에서 연봉 인상과 함께 3년 재계약일 수 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파악한 정보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셔우드 전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 방송 사커 세터데이에 출연해 솔직히 상황을 들여다보자면 콘테 감독의 현 계약은 이번 시즌 말까지다. 아직 재계약을 안 한 상태이지 않느냐.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 같냐고 물었는데 당신이 그들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는데요. 셔우드 전 감독의 말이 맞습니다. 현재의 전술 고집불통 콘테가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전술만 펼치는 팀에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탑급 선수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두 선수 다 리그컵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오랜 기간 몸담아온 토트넘을 버리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콘테 감독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콘테 감독의 전적을 언급하며 그가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면 늘 재계약 협상 논의를 미루곤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 직장인 이탈리아 세리에 유벤투스와 인터밀란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뒤 결국 구단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기자들이 콘테 감독에게 재계약과 관련해 물으면 그는 늘 언성을 높이는가 하며 감정을 섞어 대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토트넘을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의 시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어준 콘버지에서 애제자 중심으로 기용하는 고집불통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콘테 감독. 월드컵 직전까지 토트넘이 헤쳐나아가야 할 경기는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 영입 문제나 애제자 중심의 이기적인 플레이 말고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꾸준한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과 토트넘에게 맞는 경기력을 구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